샌프란시스코 공항 사고 일주일 뒤에 대구공항에서도 아시아나 비행기가 착륙에 실패한 아찔한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구청이 발주한 공사를 맡은 건설사가 녹지 공간에다 무단으로 창고를 만들어 반년 가까이 점유하면서 주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 고용시장이 낮은 취업률에다 석 달 연속 취업자가 줄어드는 등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도심 곳곳에 소음을 막기 위해 설치한 방음벽이 새를 잡는 방음벽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 요즘 불안합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착륙 사고를 내서 전 세계를 경악해 했는데 얼마 전 대구에서도 착륙에 실패하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네, 갑작스러운 기상악화 때문이라고 하는데 비행기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사고가 난 지 일주일 뒤인 지난 14일 160명을 태우고 제주를 출발해 오후 4시 40분 대구에 도착할 예정이던 아시아나 항공기에 비상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멀쩡하던 하늘에서 갑자기 돌풍이 불고 폭우가 쏟아지면서 착륙을 시도하던 비행기는 급히 복항을 시도해 가까스로 다시 고도를 높였고 이 충격으로 공체가 심하게 요동치면서 비행기 안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날개가 부딪히면서 이렇게 돌았잖아요, 그죠? 네. 그 생각이 탁 드는 거야. 고함 지르고 울고 그거 난리가 났지, 여자분들이. 엄청나게 완전히 요동을 쳤다니까. 그 비행기가 뒤집어진다고 생각할 정도로. 당시 대구공항에는 착륙 시도 10분 전에 강풍 경보가, 35분 전에는 뇌전 경보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왔던 길을 되돌아 날아간 비행기는 김해공항에 비상 착륙을 했고 소방차가 출동한 상태에서 다시 급유를 하는 것을 본 일부 승객들은 심한 불안감에 휩싸여 비행기에서 내려 버스를 타고 대구로 돌아왔습니다. 당시 충격으로 일부 승객들은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승객들은 제주에서 비행기가 늦게 출발한 것이 근본 원인인데도 항공사 측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연착이 안 되고 정상적으로 출발을 해가지고 대구공항에 왔을 것 같으면은 이런 사고가 안 생겼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꼭 사과를 받든지 뭔가 어떤 조치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우여곡절 끝에 비행기는 예정보다 2시간 이상 늦게 대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승객들에게 생긴 시간적, 육체적, 정신적 피해는 모두 기상 악화 때문이라며 보상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내전과 강풍에 대한 경보는 있었지만 그 착륙 가능한 범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착륙을 시도한 것이고요. 또 선제 지변에 의한 지연 등은 별도의 보상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행히 실제 사고로 이어지는 것은 피했지만 승객들은 당시의 충격에서 쉬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네, 이번에는 여객선 사고입니다. 포항 울릉간 노선에 새로 투입된 여객선이 운항 도중에 불이 나 대형 인명피해가 날 뻔했습니다. 화재 원인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운항을 재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입니다. 엔진룸 안 부속품이 시커멓게 그을렸습니다. 해경 조사 요원들이 분주하게 현장을 확인합니다. 취항 바로 다음 날인 지난 20일 울릉에서 포항으로 운항 중 화재가 발생한 아라퀸즈호입니다. 기관사는 2도 화상을 입었고 승객 240명은 2시간 이상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1시간 동안 배가 바닥에 서 있었어요. 가도 안 하고. 네. 2층에서 연기가 올라와가지고 모든 자체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한 건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해당 여객선이 화재 바로 다음 날부터 운항을 재개했다는 사실입니다. 해경이 화재 원인을 조사하는 중에 항만청이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여객선 운항을 다시 허가해 준 겁니다. 만약에 이제 검사가 안 돼버렸으면은 못 갈 수도 있는데 우리 검사 결과에 따라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취재 결과 아라퀸즈호는 취항 하루 전에 간신히 선박 안전 검사 필증을 받았고 출항을 몇 시간 앞두고 가까스로 운행 허가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997년에 건조된 아라퀸즈호는 당초 신고한 속도인 35노트를 내지 못해 오늘 항만청으로부터 사업 개선 명령까지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선사는 한국선급에서 실시한 안전검사에서 엔진 등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운항을 재개했으며 내일 여객선을 휴항하고 정밀 안전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울릉 노선에서는 지난 2011년 1월 첫 운항에 나섰던 여객선 우리호도 스크류 고장으로 멈춰서는 등 여객선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각종 고용 지표가 말해주듯 대구의 고용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낮은 취업률에 석 달 연속 취업자 감소, 서민 경제에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보도에 이태우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전체를 놓고 보면 고용시장은 긍정적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유독 대구만 그렇지 못합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전체 고용률은 60.5%로 상승세이고 취업자도 36만 명이나 늘었습니다. 하지만 대구는 고용률 58%로 한 달 사이 무려 0.9%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고용시장을 보는 대구시의 시각은 조금 다릅니다. 지난해에도 7만 2천 개의 일자리를 대구시가 만들었고 올해도 7만 5천 개를 만들 예정이니 그렇게 나쁘게만 보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하지만 취업자 수를 보면 상황은 더 나쁩니다. 지난달 대구 지역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만 명이나 줄었습니다. 2011년 10월 이후 지속되던 취업자 증가세가 1년 6개월 만에 꺾인 뒤 지난 4월부터 내리 석 달 연속 마이너스를 이어간 것입니다. 특히 여성 취업률은 40%대 중반에 그쳤고 일자리 질을 따지면 상황은 더 좋지 않습니다. 여성 고용률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경력 단절 여성들을 좀 그 일자리를 좀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질의 지역 일자리가 부족해 고통을 받는 것은 여성뿐만 아니라 청년층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 위주로 가려고 하니까 대구 주변에는 좀 취직하기 꺼려하죠. 대구의 고용률이 다른 대도시들에 비해서 낮고 고용 지표도 악화되고 있지만 대구시 차원의 정책적 뒷받침이 부족해 서민 경제의 그늘을 더 짙게 들이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태우입니다. 정부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인하한다는 기본 전제 하에 부처 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하자 지방자치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대구의 경우 취득세가 전체 지방세의 32%를 차지하고 있어 취득세율을 1%만 내려도 1,002억 원의 세수가 줄어드는데 정부가 대책도 없이 일방적으로 취득세율 인하를 발표했다고 반발했습니다. 한편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내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득세 인하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오늘날 대구 이현공단에 있는 건축 자재 창고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불은 2시간 가까이 꺼지지 않았고 이 때문에 일대 교통이 마비됐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 서구 이현공단의 한 건축 자재 창고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아 오릅니다. 건물 사이로 시뻘건 화염이 뿜어져 나옵니다. 소방차 20여 대가 출동해 건물을 에워싸고 불길을 잡아보려 하지만 불길이 워낙 거세 쉽지가 않습니다. 안에 설비 자체가 많습니다. 구조 자체가 샌드위치 판넬 구조다 보니까 진압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현재 초기 진압하였고 불이 난 시각은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검은 연기로 왕복 7차로 도로가 통제되면서 일대가 한때 큰 혼잡을 빚었습니다. 일단 도로가 마비되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것 같습니다. 불길은 2시간 만에 잡혔는데 건축 자재와 660여 제곱미터 건물을 모두 태워 소방서 추산 1억 5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들을 찾는 한편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 감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구청에서 발주한 공사를 맡은 건설사가 멀쩡한 녹지 공간을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무단 점용하면서 각종 자재와 폐기물을 쌓아둔 건데 해당 구청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북구 칠성동 일가 철로 주변 녹지 공간에 입간판과 PVC 파이프 같은 건축 자재들이 쌓여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이 인도와 차도까지 점령하기도 했습니다. 생활 폐기물까지 덩달아 버려져 깨끗하던 녹지 공간이 쓰레기장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아스도 공사니 이거 철도 공사하는 거 자재를 갖다 놓은 쓰레기만 갖다 붓고 밤에는 겁이 나가 아가씨들이 댕기도 못해요.
이곳은 내년 봄까지 공원이 조성될 완충 녹지대로 다른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건축 자재와 폐기물을 쌓아놓은 것은 구청의 발주 공사를 맡은 건설사. 중구청이 발주한 공사를 맡은 업체가 북구 지역의 녹지 공간을 반년 동안이나 무단 점용한 겁니다. 이 자재를 갖다 놨다 하는 자체가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구청에서도 몰라는 상황이고, 그리고 북구청이 전화하니까 북구청 자체도 몰랐고. 민원이 빗발치자 뒤늦게 조사에 나선 북구청은 중구청에다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중구청은 업체들끼리 협의해서 한 일이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홍백공사 낳고 거기 그리고 치니까 그거를 북구 쪽에 그 자식 갖다 놨다가 이 중국 쪽에 공사가 다 되면 일로 옮기라. 이래 이제 구두 협의를 했죠. 시공사 간에. 그래 그 땅이 이제 북구청하고 지금 이관됐고 이런 땅이 아니거든요. 불법 점용의 뒷북 행정까지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야 할 구청이 오히려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김영태 의원에 대한 대법원 최종심 선고가 오는 25일에 있고, 같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심학봉 의원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에 포항 나물릉과 구미갑 선거구에서 재보선이 치러질지 여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고, 예비 후보자들의 발걸음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소음을 막기 위해 설치한 방음벽 때문에 새들이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방음벽이 투명해서 부딪혀서 죽는 건데 사람과 새가 공존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지방도 옆에 투명 방음벽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그 밑에 죽은 새들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새들이 방음벽 넘어 나무로 날아가다 투명한 방음벽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부딪힌 것입니다. 이 부분에 매일 다니는데 비둘기라든지 각종 새들이 많이 죽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방음벽이 투명하다 보니 문제가 생긴 것인데 심지어 새들이 부딪히는 적도 곳곳에 있습니다. 이처럼 투명한 방음벽에 새들의 충돌을 피하게끔 하는 어떠한 장치도 없어 애꿎은 새들만 죽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가 반복되자 서울시는 매와 독수리 모양의 대형 스티커를 방음벽에 붙이고 있고, 부산시는 초고층 빌딩 유리벽에 스티커 부착을 의무화했습니다. 맹금류 그림, 즉 버드세이버를 보고 새들이 투명 방음벽을 피해서 날아가게끔 대책을 마련한 것인데 지역에선 아직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만일에 이제 그게 자꾸 그렇다고 확인이 되면 그거에 대한 조치는 이제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죠. 꼭 지금 시설 문제가 아니고 이제 다른 거니까 그걸. 최근 시야가 답답하다는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증가한 투명 방음벽. 도시의 미관 때문에 새들의 희생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스티커를 붙이는 등 공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김원구 대구시 의원은 대구시가 첨단의료 복합단지에 유치한 국책연구기관은 시비 부담이 1,302억 원이나 되는 한국뇌연구원과 한국한의학연구원뿐인데도 앞으로 유치하려는 8개 기관의 소요 예산 가운데 시 예산 비중을 5.3%만 반영한 것은 실현 불가능한 희망사항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계획을 수정 보완해 사업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하며 대구만의 특화된 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연구개발 앵커 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해병대는 충남 태안의 사설해병대 캠프에서 고등학생 5명이 숨지자 사령부 차원에서 안전대책을 세우고 해병대 캠프 상표 등록을 검토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포항해병대 제1사단은 해병대가 직접 운영하는 캠프는 포항에서 1년에 2번, 동절기와 하절기에 운영하는 캠프가 전부라며 전국에 난립한 유사해병대 캠프는 해병대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방분권운동 대구 경북본부는 민주당이 기초지방선거 정당 공천 폐지를 두고 당원 투표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찬반 검토위에서도 정당 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는데도 당원 투표를 하는 것은 결국 공천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것이란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앞으로 민주당의 선택과 행태를 예의주시하면서 더 이상 촉구 차원이 아닌 강력한 시민 행동으로 전개해 나갈 것임을 엄중히 천명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진보정의당이 당명을 정의당으로 바꾼 가운데 정의당 경북도당 위원장에 박창호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박창호 신임 정의당 경북도당 위원장은 포항 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장과 진보정의당 전국위원을 지냈는데 지방선거에서 지방의원 의석 확보와 패권주의 세력을 제외한 모든 진보 세력의 연대 추진을 공약으로 밝혔습니다. 경상북도가 오늘 경주 현대호텔에서 창조경제 비전 선포식을 열고 희망의 새시대 100년 경북의 행복을 제시하고 일자리와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에 중점을 둔 3대 목표와 5대 분야, 19개 실천 과제, 경북과학 2020 10대 전략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 과제들을 민관 산학연 공동협의회를 구성해 관리 추진하고 반기별 성과 보고대회를 통해 도민들에게 추진사항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팔공산 도학동에 29면의 오토캠핑장과 샤워장, 식기세척장, 화장실, 전기시설 등을 갖춘 팔공산 도학 야영장을 조성해 오는 26일에 문을 열고 인터넷 예약은 개장 하루 전인 25일부터 받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